북핵 문제가 그냥 뭐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큰 현안으로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한 일이고요. 저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경화 내정자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검증 과정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5가지 비리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임명하지 않겠다 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게 위장 전입 문제, 또 이중 국적 문제입니다. 네네. 자녀의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아마도 미국의 백악관이 인사 검증을 할 때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내정자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거에 있었어요. 미리 모든 검증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의회가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리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선을 했는데 그 인선의 방향성에 관련돼서는 정말 파격 중에 파격으로 해서 유리천장을 깨고 새로운 외무부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거, 특히 북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자 외교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에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제 위장 전입의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중 국적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일단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과연 잠재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평가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저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훨씬 더 임명을 함으로써 얻는 득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임명하는 게 더 득이 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말 외무부에서요, 여성 장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밀하게 따지면 엄청난 파격이고요. 그 피우진 보훈처장도 파격이었지만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정도는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조금 전에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탕평의 측면이 있어요. 장하성 교수가 안철수 전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과거에 박근혜 그 초대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그리고 강경화 지금 내정자가 반기문 총장과 같이 함께 유엔에서 활동했었던,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념과 정표를 떠넘어서 전문성과 능력 있는 사람은 중용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더 크게 부각됐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지겠지만 이중국적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미국 국적이냐 한국 국적이냐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적을 선택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모친이 이제 외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뭐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뭐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 건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한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안보라든가 이런 관계로 북핵을 풀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 전에도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방이라든가 안보 문제만으로 북핵 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집스러운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4강이라든가 외교 다변화를 통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또 대화를 끌어내는 이러한 외교 정책의 어떤 정석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정부가 택한 전략 중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제 능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이제 5대 비리자에 대한 배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 5대 비리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병역, 이제 뭐 탈세 문제라든가 논문 표전제 이런 게 5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걸 애초에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대선 과정 속에서 뭐 기준을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의 정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비중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던 길을 가고 좀 파격적이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쇄신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국회의 몫이에요. 예. 국회 청문회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면은 예. 결국은 검증해서 문턱을 못 넘는 것이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자라는 것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유연성을 갖고 국회의 예. 기능도 강화시키면서 좀 여러 면으로 다각면으로 좀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개혁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도덕성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장관 후보자들 다 이제 임명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오대비리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니면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과거 정권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버렸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안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과거 정권처럼 무조건 임명하지 말고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드러나면 그건 낙마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새로운 개혁적인 인사를 등용시키고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물론 이제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아주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겠죠. 본인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중요합니다만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나타날 경우는 과거 정부처럼 눌러서 그냥 임명하고 하지 말고 예. 확실하게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원칙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에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위원회에서 표결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끝나고 나면은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서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럴 일이 생각합니다. 없기를 일단 네네. 기대하고요. 예. 네.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